안녕하세요, 전민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우디 A5 스포츠백, 지난달에 출시한 아우디 A5를 시승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한 전시장에 왔는데요. 먼저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가지고 이 차의 이제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 이제 매력 포인트 같은 경우는 후면부 디자인. 이 후면부 디자인인데요. 지금까지 나온 어떤 아우디 차들보다 굉장히 입체적이고 날렵한데, 이제 여러 각도별로 제가 이 후면부 디자인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건 오른쪽에서 이제 본 거고요. 이쪽에서 평면, 왼쪽으로 나와서 제가 아래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래에서, 그리고 이건 위에서 하고, 또 이렇게 이 두 번째 매력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이제 인테리어입니다. 사실 지금까지 아우디 차들은 이제 클래식하다는 이야기가 좀 많았잖아요.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, 야, 이 차가 과연 아우디 차, 내가 아는 아우디 차가 맞냐,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테리어가 굉장히 뛰어나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앰비언트 라이트나 저기 계기판, 그리고 디스플레이부터 센터 페시아까지 이어지는 이 디자인도 굉장히 아름다운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매력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 이 차의 이제 공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뒷좌석을 한번 볼게요. 뒷좌석 레그룸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스포츠백, 즉 쿠페형 차량이란 말이 이제 무색해질 만큼 굉장히 넓은 걸 이제 보실 수 있고요. 특히 레그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정도 나오거든요.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패밀리카로서 이 차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전고도 좀 넉넉한 편이어가지고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, 키로 따지면 178 이하의 이제 분들은 충분히 이 차에 타셔도 전고가 낮다는 걸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. 또 이제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되게 넓거든요. 굉장히 넓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골프백으로 치면 골프백 4개 정도는 충분히 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지막 매력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차에 옵션을 둘 수 있겠습니다. 문을 열고요, 딱 도어를 열었을 때 앞좌석에서는 램프가 나오잖아요.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뒤에서도 램프가 나요. 보통 이 정도 이제 클래스 급들의 차들은 앞좌석에서만 램프가 나오고 뒷좌석에서는 램프가 안 나오는데, 이 A5 같은 경우는 앞뒤가 모두 램프가 들어오시는 거 볼 수 있고, 결국에 저 보조석과 보조석 뒷자리도 램프가 나와서 이 차가 나는 옵션으로도 굉장히 이제 무장을 한 차다, 이걸 이 램프 하나만으로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럼 제가 한번 시동을 걸어 볼게요. 흔히들 이 정도 세그먼트를 이제 고르시는 분들이 퍼포먼스를 중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도 옵션보다는 퍼포먼스와 승차감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A5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뿐만 아니라 옵션까지 굉장히 많이 잡아줬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제가 눈에 들어오는 옵션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는 이제 공조장치거든요.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 3존 에어컨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즉 운전자, 보조자, 그리고 뒷좌석, 이 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상황이나 취향에 맞게 바람 세기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들, 그 버튼 자체도 이렇게 터치해서 눌러서 조절도 할 수 있지만, 그냥 손으로 대기만 해도, 손으로 그냥 가볍게 터치만 해도 이 모든 기능들이 활성화된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도 세 가지 색을 60개의 이제 조합을 통해서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. 차량 설정에 가셔가지고 실내등,
실내 등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러면 흰색, 파란색, 빨간색이 있고요. 흰색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. 흰색을 하고, 그리고 파란색, 그 빨간색. 제가 일단 이건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. 빨간색하고 또 개별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발밑바퀴에 표면등, 컨투어등, 색상 이렇게 5개를 여러분들께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. 하나 바뀌어요 실제로. 제가 요 가장 이게 좀 컵홀더 부분이 제일 눈에 띄거든요. 옮길 때마다 바뀌는 건지 보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요 안에 발 아래 부분도 바뀌고요.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런 모습이 이제 연출되고 있습니다. 이 완벽해 보이는 이 차에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. 첫 번째, 제가 실생활에서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해할 것 같은 거는 이 내비게이션을 검색할 때 터치 스크린이 되지 않는 나머지 요거를 이제 활용해야 된다는 거. 아우디에 적응하시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이죠.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전면부 디자인이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헤드램프나 이런 본닛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포티하게 잘 뺐거든요.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헤드램프나 본닛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 모델들에 비해서 확실히 날렵하고 섬세하게 뺀 걸 볼 수 있는데,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전면부 그릴이에요. 이 그릴은 요즘에 최근에 이 BMW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본인들의 이제 로고는 가져가면서 그릴 부분을 포인트 있게 이제 가져가거든요. 아우디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이 전면부 그릴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. 이건 이제 그 지상 2층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약 10km 이제 코스를 주행하면서 저속과 중속의 이제 승차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 차가 이제 그 야간에서 이제 시동을 켰을 때 실내가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는지 이제 먼저 보여드릴게요. 사실은 지금 아우디 차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오랜만이에요. 이제 작년에 제가 A4를 한번 타보고 거의 1년 만에 이 A5를 타는데, 일단은 핸들 무게 자체도 A4보다는 좀 무거워요. 네, 역시 이제 스포츠 감성을 좀 중시했다는 그런 흔적을 이 핸들에서부터 느낄 수 있고요. 아우디 A5를 이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제 30대, 40대 이제 그 싱글분들, 특히 이제 이 디자인이나 이제 성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민감하신 분들을 생각하는데,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가속 페달을 딱 밟았을 때, 전시장에 나와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밟자마자 한 30km까지 그냥 올라가더라고요. 그러면 저속에서의 이제 가속성은 이제 확실하고, 제가 지금 여기 길이 좀 뚫렸어요. 저속에서 중속까지 올라갈 때도 느낌을 말씀드릴게요. 한 30에서 70까지 이제 가속을 할 때 그 가속 이제 시간, 그거는 전혀 이제 문제가 안 돼요. 그리고 이 소음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좀 잘 잡아줘가지고, 야, 내가 이제 이 차를 지금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, 아니 내연기관 차를 타고 있는지 하이브리드 타고 있는지 그 느낌이 이제 안 올 정도로,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조용한 모습을 볼 수 있고, 요거는 이제 A5 같은 경우는 디젤이 없이 이제 가솔린만 나왔잖아요. 그 가솔린의 정숙성을 충분히 이 A5를 타면서 이제 느끼실 수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스포츠성을 이제 중시한 차라고 하지만 이 내부 편의사양이 이제 굉장히 뛰어나요.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크루즈 컨트롤, 이제 그 반자율 주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. 예전에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시트로행하고 푸조차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. 그 시트로행하고 푸조차 같은 경우는 요 아래 달려가지고 요 스티어링 휠 요 아래쪽에 달렸거든요. 그래서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. 근데 이 A5 같은 경우는 요 스티어링 휠 사이로 요 버튼을 보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운전하면서도 ACC 기능이나 이제 ACC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이제 시승을 하기 전에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,
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, 요 운전하면서 이 버튼을 이제 그 기능을, 이 봉을 볼 수 있으니까 전혀 이제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따 꼭 한번 해봐야겠어요. 이거 같은 경우는요. 70으로 달리고 있습니다. 70에서 100까지 한번 올려볼게요.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그 제가 가속할 때 그 느낌, 뭔가 퍼포먼스성을 이제 확실히 좀 재미를 이제 느낄 수 있고,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운전의 재미를 좀 추구하는 30, 40대 젊은 층들의 취향을 확실히 이제 저격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지금 가속을 해보겠습니다. 차선 변경할 때 확실히 딱 잡아주고 이제 안정감 있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. 이제 브레이크도 제가 원하는 시점에 딱 서줄 수 있게 세팅이 이제 된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정차했을 때 딱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일단 여기 보시면 이 버추얼 콕핏이라고 하죠. 항공기에서 이제 모티브를 따가지고 세팅을 해놓은 건데, 화면 크기가 굉장히 이제 광활하게 되어 있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 있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안 보고 이 앞에 있는 계기판을 보고도 충분히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좋네 진짜. 예. 아우디 이제 A5 시승을 마쳤습니다. 이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정말 가속하면서도 그 안정감을 잃지 않는 그런 느낌이 아우디 A5의 최대 장점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저는 이제 이 가속을 할 때 이 차가 좀 많이 흔들리고 좀 불안할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저속에서 중속 올라갈 때나 중속에서 고속 올라갈 때, 또 고속에서 초고속으로 올라갈 때도 이 차가 절대 이제 안정감을 잃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고,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비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 노면이 좀 많이 미끄러운 상태예요. 근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쿼트로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됐거든요. 그래가지고 접지력도 굉장히 뛰어나요. 그래서 비가 왔을 때나 눈이 왔을 때나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시고 이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충분히 보장된 것 같고, 또 이 차를 아마 이제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30, 40대 젊은 층으로 알고 있는데, 그 중에서도 결혼을 좀 이렇게 앞두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내가 이 차를 정말 패밀리카로서도 활용할 수 있을까,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,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간은 굉장히 뛰어나요. 뒤에 뭐 카시트나 짐을 싣고도 여유롭게 다닐 수 있기에 굉장히 공간이 뛰어난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전고가 일반 중형 세단보다 좀 이렇게 낮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주 큰 성인이 좀 타기엔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,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베개를 하고 좀 이렇게 더 눕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특히 제가 이제 패밀리카로서 이 차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, 공간 부분도 있지만 이 승차감이 달라져요. 다이나믹 모드로 할 때는 스포츠성이 굉장히 강한데, 이거를 일반 모드, 컴포트 모드로 했을 때는 패밀리 세단의 차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의 차에 마치 두 개의 차가 숨겨져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하나의 하나의 포맷에 스포츠카도 살아있고 패밀리카도 살아있는 거예요. 그 두 가지 성향이 뚜렷하고 각각의 이제 개성을 느낄 수 있는 차가 이제 아우디 A5라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. 뭐 다만 좀 아쉬운 거 같은 경우는 이 차의 이제 성능이나 이런 뭐 이제 그런 느낌보다는 내년이나 뭐 내후년에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온다는 점, 그리고 그 6천만 원대라는 가격대에서 6천만 원 약간 가격대에서 그런 고급성은 좀 이렇게 뭐 가죽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, 어찌됐든 이 차를 이제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제 동력 성능이나 이런 뭐 이런 디자인 부분들을 좀 많이 보시잖아요. 그래서 뭐
그런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합니다.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이제 A5 그 디자인 그리고 A5에 대한 솔직한 느낌은 이제 짧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. 제가 다음 달에 조만간 이제 A5를 또 빌려가지고 장거리 시승할 건데 그때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댓글로 성심성의껏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전민준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